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소쿨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현장 전문가인데요.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지 않으면 현장 지금 뭐 부동산 매매가라든가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쓴 책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을 다 발로 다니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도 예측이 가능한지라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이 소쿨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월급쟁이들을 위한 투자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시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서들을 보면 한 해 한 해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책을 샀으면 올해 그 내용이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변화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실한 책이 아닌가 싶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부담이 많지 않는 그런 책일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서울에 몇 개 구가 있죠? 라고 질문을 하면 25개 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칠판에 지도를 그리면서 무슨 구 이제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중간중간 막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지도를 보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간접적인 경험으로 체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면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정말 집장만을 하고 싶으냐,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리고 또 분발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목차만 봐도 사실은 제가 목차만 봐도 이 책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원하는 물건은 모두 가졌는데 집만 없다. 뭐 돈 쓰다 보면 뭐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 돼버리죠. 금방 돈은 비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플랜 A, 종잣돈을 짧게 모은 후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집을 산다. 그리고 플랜 B, 종잣돈을 오랜 기간 많이 모은 후 대출을 최소화해서 나중에 집을 산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다음 장을 제가 이제 지금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네. 자, 요거 지금 클로즈업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세금이 올라서 결국에는 이동을 하는 경로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강변에 강남과 서초와 또 용산과 이런 부분에 좀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고.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서 밖으로 북으로 또 위쪽으로 또 서쪽으로 여기 마포에 살다가 전세가가 올라서 김포로 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양천구 목동 같은 곳에서 살다가 전세가가 올라서 광명으로 내려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이렇게 강남 쪽에서 거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분당 또 수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 또 이쪽에 있다가 광진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다산 신도시로 가거나 이렇게 남양주로 빠지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집장만을 안 하면 이렇게 밖으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고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투기를 하라는 소리냐? 투기를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 직장과 집이 가정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피로감이라든가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교육적인 혜택이라든가 환경적인 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내가 굳이 공기 맑은 데 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뭐 그 좋아하는 쪽으로 가셔서 출퇴근 하시는 거를 뭐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집을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뭐 매수한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다 읽어보시면 사실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인구 문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수도권에 이제 인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서울에는 1000만 인구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거주를 많이 하고 해서 1000만 인구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경기도권까지 하면 한 2500, 2600만 명이 모여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5년 후, 10년 후 갈수록 20년, 30년 된 노후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많고, 실제적으로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 부동산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은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고,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 거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조금 힘들더라도 아껴서 또 1세대 1주택 아직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 부분도 다주택자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부분이라든가 세금 감액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점 같은 거 부족하신데 너무 청약에만 매달려 있지는 마시고요. 그 나에 맞는 자금, 또 나에 맞는 청약 기준 이런 거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부동산도요. 부동산을 매수하지만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과 사람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문제를 해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장과 친해져라.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요.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내가 돈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 그런데 부동산 중개소 그 사장님들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내가 이쪽에 매수하고 싶은데 물건을 좀 받고 싶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처음 들어갔는데 그렇게 인자하고 친절한 중개사무소 사장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계약해야 되죠. 상의는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다 해놓고 B라는 곳 가서 계약을 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 사무소 사장님 잘 사귀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받길 바라고, 또 제가, 요거는, 근데 여기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책 사기 힘들다. 그러면 요즘에는 동사무소마다 마을 공고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 공고에 가셔서 신간을 신청해 놓으시면 돼요. 신간 신청을 해 놓으시면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죠. 주민센터에서 신간을 또 다
구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서점 가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매도자의 사연을 들어라, 매수자의 사연을 들어라. 결국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제 재테크를 잘하거나 또는 뭐 잘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그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사야 되고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대출도 이용하고 뭐 아이 저금통까지 깨서 집을 샀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단 부동산을 열심히 하고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시면요, 결국에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서 성공했다거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요. 실패담도 들으세요. 실패담 속에서 또 배웁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제2의 스승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서점에 가셔서 보시면 경제 코너에 가시면 뭐 부동산 책도 있고 자기계발서도 있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느껴야 될 인문학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보시고 지금 이 소쿨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라는 책을 한번 목차만 쭉 훑어보시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이었습니다.